현재 나스닥 한 22% 정도 저점 대비 그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35% 떨어지면은 보통 35%까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좀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40% 떨어졌고 플러스 40%가 반등이 나왔고요. 만약에 35%까지 채운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14,000대 초반, 14,300 정도까지 여력이 있긴 합니다. 요만큼. 35% 떨어지면은 35% 오르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르는 게 아니고 좀 더 떨어진 구간에서 35%이기 때문에 고점까지 못 가고 이 정도에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닷컴버블의 예를 보시면은 바로 35%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눌리다가 좀 많이 눌리다가 또 기간을 지나서 다시금 넘다가 14,300 찍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좀 아래가 잘리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엄청나게 또 떨어졌죠. 근데 뭐늘 이러는 건 아니고 뭐 그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2020년도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라서 16,000을 넘고 그죠? 20년도 때 하락에는 이 고점을 넘었어요. 그죠? 여기 고점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중지하고 혹여나 금리 인하로 가게 되고 인플레가 완화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이 16,000을 다시 넘는 거를 아주 작은 퍼센트의 시나리오로 열어둔 건 사실인데 이게 갈수록 왜 힘들어지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죠. 이때보다 왜 이때가 이 고점을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을 넘기가 힘든 구간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고점에서 사준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촉발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달려들어서 이제 물리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이게 매물대를 형성,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들으십시오. 매물대를 형성한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본전만 오면은 팔겠다고 하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오르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이 본전만 되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더 크게 터질수록 이런 일들은 잘 안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기를 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패턴까지도 제가 고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점까지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나오기 힘든 겁니다. 이런 거래량에서는 기존 이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월가와 거래소가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경우에도 무차입 공매도거나 무차입 공매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건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게 아닌데 가격 조작을 하는 수준까지 만약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시 16,000까지 오르는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차트적인 이론상 이 거래량의 이론상 나오기 힘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봤자 이제 14,000 여기서 이 정도에서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더 해서 여기를 넘거나 혹은 살짝 넘고 꺾이다 뭐 많이 오르든 간에 2만 원 찍던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무차익 공매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거래소가 썩었다. 거래소가 썩은 것은 원유 사건 때 잘 보여주고 있죠. 거래소가 얼마나 썩었으면은 마이너스를 허락한 후에 그렇게 급락을 했느냐. 이 반등을 어떻게 끝까지 먹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무리한 투자자들 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사실 답이고요. 분할로 한 번에 지금 보십시오. 이 이평선들이 깨지질 않았어요. 요 하나 둘 이런 이평선들이 하나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은 뭐 21선, 61선, 121선 등등등 있는데 지금 5일선도 깨지지 않아. 이러한 상태에서는 반등을 계속 유지하는 그냥 반등 보시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후에 이 이평선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조심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다시 깨져서 이쯤이었다고 쳐요. 이쯤에 떨어지더라도 이 아래 보시면은 21선은 깨질 않죠. 그러면 일부는 그렇게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그죠? 5일선 깨진 경우에는 한 현금 비중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조절하고 21선 깨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20에서 한 30%까지 좀 많이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버스든 현금 비중이든 어떤 룰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플레가 완화된 것 같다느니 아니면은 뭐 대만이 침공할 것 같다느니 그런 거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플레가 완화되는 것 같아도 다시금 이
이평선들을 다시 깨게 된다면 뭐 좋아요. 뉴스는 떠들어. 인플레가 완화되고 뭐 금리를 뭐 인하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빅스텝이 철회될 것 같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평선을 요쯤에 깨게 되면은 꽤 많이 깨게 돼. 한 3개가 깨지네. 그러면 조심하는 거고.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아도 여전히 뭐 아무리 이평선 깨지도 않고 여전히 좋은 구간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등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인플레가 완화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는 게 맞아요?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원유와 증시가 동반 하락했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하고 증시가 반대라는 그 개념도 여러분이 그거를 100%라고 믿는다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오랜 기간의 판단 하에서는 제가 뭐 늘 이런 거를 뉴스를 체크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 놀이에요. 개인들의 방향과 좀 반대로 지금도 막 대만 얘기 나오고 하니까 개인들이 기관이 하방 쳤을 거고 월가는 상방으로 끌어올린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냐면 심지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그게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게 예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미사일 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건지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슈에 의해서 여러분이 돈을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 답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5일선 깨졌을 때 조금 그다음에 21선이나 61선 더 깨졌을 때 그 후에는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런 식으로 이평선 대응하는 거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한 올라가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급등락이 반복된다면 단기적으로든 뭐 크게든 간에 급등락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자꾸 보이게 되면은 이럴 때는 방향 전환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좀 하지 않겠나. 당분간은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또한 선물 동향은 좀 다시 좋아졌죠. 지난번에 5일선 깨지면서 마이너스 8,500원 나와서 잠시 제가 인버스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 15% 정도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5일선 회복해서 바로 다시 따라붙어서 지금은 인버스 10% 정도, 수익률 90% 계속 반등을 잘 즐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12.5% 정도 있는데요, 인버스가. 그리고 이후에 선물이 더 매수로 들어온다면은 이 인버스 나머지도 줄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 5%는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물도 이제 보통 2조 원 이상이 쌓여야 좀 상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현 반등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 반등 때 이번 반등 때 외국인은 선물 하방이 아니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알고 움직인다니까 제가 선물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하락 때 어떻게 외국인 선물 크게 하방 가져갔었죠. 2020년도 때 크게 올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선물 상방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컸어요. 2조 원 이상, 3조 원, 4조 원까지도 상방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으로 이것이 싱크로율을 보인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닷컴버블 때 아마존 제가 테슬라를 경고하면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앞으로 지금 아크라고 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ARKK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엄청나게 걔네들이 급락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또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100%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600불 찔고 상황 따라서 1200불 뭐 상황 따라 넘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삐끼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이 마이너스 92% 폭락 당하는데 이 마이너스 92% 폭락이라는 건 여러분 오르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간 버블 동안 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워런 버핏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버핏이 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아마존이 닷컴 버블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마이너스 92% 폭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테슬라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아크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반등도 크게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안 좋아요. 단 여러분이 단타 투자자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잘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게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락이 나오잖아요. 중간에도 이 100%도 잘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예전에 이런 투자자를 즐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지표나 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단타를 해도 여러분보다는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러한 단타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요번에 뭐 극대화시킨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저희도 이제 반등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시기에 여러분 정리식 투자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9번을 성공하더라도 한 번 지대로 걸리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뭐 어떤 중소형주 아니면은 좀 부실한 잡주 투자에서 나는 뭐 50% 100% 수익 냈다는 분들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그게 바로 제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고 저 안 망한 분들 못 봤어요. 이게 한 번 지대로 걸리면은 진짜 끝나요. 그냥 9번 성공하고 한 번을 잘못 들어가는데 그 한 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놀게 되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0% 오르지만 어떤 거는 20% 오르다 꺾이고 어떤 건 30% 오르다 꺾이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부러워하실 것도 없고 그냥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무리한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여러분이 이평선을 모르신다면 조금씩 줄여가시고 제가 말씀드린데 큰 그림상에서 이번 여름에 반등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꺾일 겁니다. 오버슈팅을 얼마나 나올지 저는 모르지만은 이평선대로 대응하면서 그것은 제가 채널에 보시면 링크에 있는 여기서 인버스 비중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이 많으시면 인버스 10%, 투자 비중 90% 하시고 아니다 나 뭐 인버스 굳이 뭐 더 오를 것 같은데 인버스를 치겠냐 그렇게 보면 현금 20%, 투자 80% 같은 비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은 반등 먹으시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뚝 떨어지는데 보통은 오리선 깨진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점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급락과 급등 반복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요. 보시면은 개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죠. 이제 개인 매도가 조금 요 전에도 이거 금요일 건데 그 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개인이 나가려고 하면 또 지수를 올라 버리고 개인들은 다시 또 따라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하락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제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이제 지수가 더 오르게 되면 개인들은 또 다시 매수로 전환하겠죠. 그러면서 또 외국인은 또 조용히 또 선물을 또 하방으로 전환되면 또 가을에 또 큰 하락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선물이 지금 좀 많이 좀 이것도 큰 상방 아니죠. 보통 2조 원 이상 넘어가야 좀 팍팍 더 오르긴 하는데 조금은 더 반등이 이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도 약간 급등락을 만들면서 좀 더 반등을 이어가는 아까 패턴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